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 코스피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외국인은 조금 전체 증시에서 좀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먼저 보게 되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그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올라왔으나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시작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바닥 라인으로 좀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계속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선이 좀 평행하게 눕긴 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121선, 61선이 장기 이평선들이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여기서 버티다가 또 한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투자할 종목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급등하는 종목 혹은 테마로 오르는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이렇게 꽤나 이제 하락을 해서 월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월봉도 좀 하락을 좀 했고요. 일단 이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좀처럼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코스피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매수해서 또 매도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자, 이대로 쭉 매도가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볼 텐데요.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 전환이 되는 듯 했지만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중국 그 무역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또 크게 격돌을 하면서 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안한 장에서 특히 유동성 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에서 이 글로벌 이 분위기 자체도 냉각이 된다면 이 증시 분위기는 더더욱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좀 해야 되고요. 투자금을 100%다 집어넣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을 점점 낮추는 그런 하락 추세로 지금 위치해 있고요.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한국 증시는 뭐 크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월봉 자체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거고요. 투자자 금액은 이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좀 했고요. 금융투자는 아니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오랫동안 매수를 했는데 지금 또 이틀 연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한번 또 떨어지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1182원 계속해서 1180원대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고점을 찍고 N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락을 하고 이제 중턱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준비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다시 한번 위로 들고 있는데요.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온다면 혹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다면 또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도 뭐 1.6% 정도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지금 요 근처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올라갈까 말까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이제 넘어선다면 이제 1.8% 넘어서 2%대까지 올라간다면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보고요. 증시 마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950원 하락해서 3.7% 하락했고요. 24,4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보합으로 마무리 좀 했네요. 자, 오늘 아쉽게도 또 하락을 좀 했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좀 애매했는데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요. 두산중공업 자체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번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가차없이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네요. 그래서 삼각 수렴하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한 과정에서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상승을 한다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데 오늘은 그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요 며칠 이 하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을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는 이 저점 대비해서 사실은 19,000원 아래에서 이미 이제 한번 큰 파동에 의해서 27,000원까지 올랐던 단기간에 그 정도로 올랐던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보통 이제 그 우상향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21선 추세 지키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셨으면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뭐 음봉이 나왔지만 이런 자리들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사실 이제 장 막판까지 아래 꼬리 없이 밀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라인까지 조금 더 하락을 시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라인 자체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27,000원이 한 번에는 뚫리진 않았고요. 자, 그럼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거냐? 자, 여기 원래 그리던 박스권 요 위치에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큰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방향 아니면 V자로 올랐을 때 이평선들이 좀 수렴을 하면서 그때 올라가는 방향 뭐 그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기도 하고요. 자, 뭐 우리가 뭐 어떤 그림을 그리던 간에 결국에는 장기 추세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240일 동안의 평균선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단가 자체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가격대에서 놀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2배 가격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제 방송을 오래 전부터 보신 분들이 몇 있을 텐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참 놀다가 레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버티면 다 오르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두산중공업처럼 신사업과 그 다음에 하락세에서 상승세로의 전환 기업과 그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락세에서 상승세로의 전환이 되었던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하락을 끝내고 이 의문구름을 돌파를 요때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기업은 만년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들이죠. 요거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HMM이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대상승기 한 번씩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적자와 흑자 전환.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뭐 재무 개선 구조, 뭐 그다음에 뭐 사업이 원래 안 되던 게 잘 되어서 뭐 그런 영향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 사업성, 그러니까 신사업이자 비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성장성이 필요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성장성이 받쳐주는지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해준 타이밍에서
네, 가치는 알았습니다.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된 건 알겠는데 앞으로 이 흑자 전환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인지 뭐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게 두산중공업은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업은 뭐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잘 아실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1번은 네, A라고 하죠. A는 SMR이고요. SMR 대형 원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수소겠죠. 네. 뭐 세 번째는 풍력 에너지 뭐 이런 아니면은 뭐 3D 프린팅. 네, 3D 프린팅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원전과 같은 그런 기자재 납품을 두산중공업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SMR과 같은 그런 신사업이 앞으로는 2030년부터 해가지고 대량으로 수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800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때요. 그래서 800개라고 했을 때 뭐 두산중공업이 뭐 얼마나 수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원자 기자재를 대량 수주를 했을 때 3D 프린팅으로 또 쉽게 이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자재들을 그런 것들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애물단지였던 두산건설 매각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이 받쳐주고 있고요. 뭐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업성과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네. 이 시장의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돈이 안 들어오면 시장이 돈이 물리지 않으면 또 그게 네,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뭐 트렌드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그 원전 에너지, 특히 SMR 관련해서는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미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 그리고 트렌드도 갖춰졌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어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갖췄는데 주가는 뭐 지금 좀 뭐 단기간에 봤을 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 그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죠? 지금 결국에는 이 차트가 다 말을 해주잖아요. 네, 완벽하게 반등을 해서 네 1차 상승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행보하다가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왔다가 뭐 다시 2차 상승 그죠? 그래서 고점 찍고 좀 내려왔다가 3차를 조금 빨리 시작한 감이 있었는데 뭐 좀 더 쉬었다 갈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뭐 일봉 이거 사실은 뭐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또 장기로 바라보고만 있진 않고 그리고 이런 차트 움직임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뭐 그런 흐름 정도를 매일매일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음봉이 떠서 뭐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한 가격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과 트렌드와 이 종목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그 가격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장을 읽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주가 맞추기는 주식 투자에서 사실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돈을 효율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사실 주가 맞추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딩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요럴 때는 사실 추가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래 꼬리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럼 지켜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지했던 라인이 요 라인이었기 때문에 23,200원, 요 23,200원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럼 61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반대로 이제 여기 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두산중공업이 좋지가 않나? 뭔가 악재가 있나? 앞으로의 그 원전 수주가 안 되는 건가? 뭐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얘기가 길었네요. 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투자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3% 4% 내렸는데, 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매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자, 오늘 금융 투자 매수했고요. 투신이 조금 매도했는데요. 연기금은 어제 매도했던 거 그대로 다 매수하면서 결국에는 매수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장중에서도 매수로 계속 막 바뀌면서 집계가 되던데, 일단은 좀 혼돈스러운 그런 장인데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매수하는 세력은 계속 매수하는 세력으로 계속 매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국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국매도 잔고도 사실 많이 늘어서 좀 불안한 면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그런 수렴 이후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네, 1457만 주 어제보다는 조금 상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7일에 좀 많이 국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전체 거래량 980만 주 중에 30만 주 정도면 뭐 크게 공매도 거래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그만 늘고 네, 좀 상환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볼게요. 대차장고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대차장고 체결 86만 주, 뭐 상환 13만 주, 뭐 요 정도로 대차장고도 3,500만 주 정도로 뭐 좀 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상세,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추정은 10만 주였지만 당일 물량 16만 7, 아이고 죄송합니다, 16만 9천 주로 조금 네, 더 샀네요. 그래서 7.87% 물량은 요 정도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뭐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또 이제 두산건설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 봤던 뉴스죠. 19일에 이제 두산건설 매매 계약 2,500억에 판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또 다르게 분석한 게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목은 두산건설 계열사 출자 시 2, 3년 내에 몸값 재평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매각 절차를 확정을 짓더라도 단번에 두산그룹 품을 떠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었죠. 왜 53%를 매각을 하고 47%는 들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보면 사모펀드, 그죠? 사모투자펀드 PEF와 함께 두산그룹 계열사도 일부 출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자가 이루어지면 두산건설이 2, 3년 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대고 결국에는 2, 3년 동안 두산건설을 회복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다시 한번 다 사오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F를 통해서 두산건설을 매각한 것 자체가 올해는 이제 고심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여가 유력시되는 Q캐피탈 파트너스죠. 네, 아이고. 컨소시엄 내에는 유진 자산운용과 뭐 신영증권이 함께 참여한 블라인드 펀드가 뭐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Q캐피탈 파트너스가 상한가 같더라고요. 두산건설 매입 때문에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원매자가 두산중공업에 인수대금을 건네주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고 신주 발행을 통해서 현금 실탄이 이제 두산건설에 들어오도록 짰다. 그러니까 단순 지분 매각이 아닌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등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3자 배정을 이제 그쪽 뭐 사모펀드 쪽에서 하면 두산중공업 지분율이 99%에서 떨어질 것이고요. 그걸 이제 희석시킨 만큼 네, 이렇게 투자금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분은 네,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자 대금이 이제 유입되면 위축됐던 사업에서 물꼬를 터줄 수 있다. 그 위축된 사업은 이제 연료전지 등의 신사업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크게 돈을 얻어가지고 성장을 시켜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사실.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뭐 거기 3조 자구안 그러니까 채권단의 그 돈도 좀 갚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두산건설에 그 자금도 유입을 좀 해주고요. 좀 뭔가 복합적인 그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진 모르겠어요. 뭐 진짜 이제 어제 아까 봤던 것처럼 2,500억에 그냥 절반 지분을 팔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확실히 100%는 팔지 않고 지금 절반 정도 들고 있다가 두산건설을 키우고 다시 한번 가져오는 방향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19일이죠. 19일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내일 장 끝나고 뭐 공시가 나올지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건설의 방향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소식이 나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무리도 잘 되고 있고요. 재무 개선 결국에는 고심 끝에 지금 보시면 3조 자구안도 엄청나게 잘 마무리를 했죠. 결국에는 인프라코아 좀 아깝게 이제 팔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을 믿고 그 묘수를 정말 잘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을 믿고 한번 지켜보는 거고요. 이 두산중공업의 주식은 단기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